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회 이필선 의원입니다. 네, 본의원은 여주시 코로나19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 질문 내용은 동일한데요. 제출했던 문구를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올해 1월 전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19가 발병하여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휩싸였습니다. 21세기 초연결 사회에서 대한민국도 여주시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긴 터널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코로나 총리로 불릴 만큼 코로나는 장기 지속되어 있고 여주시도 민선 7기의 반 이상을 코로나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일상을 상실하게 되고 민생은 보릿고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려는 그간의 노력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리고 여주시는 올해 안에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을 지나 밝은 햇빛을 볼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의 모범국가를 함께 만들어주신 여주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료 관계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 종식의 핵심은 전 국민 집단 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를 위해 11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넘겨 집단 면역을 형성함으로써 코로나와의 길고 긴 싸움을 일단락 지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60세 이상 고위험군 백신 예약률이 전국 평균 80%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주시는 그를 넘어 83%를 상회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백신을 예약한 사람들의 98%가 접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럼 국가접종계획에 따른 여주시 자체적인 접종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접종 연령대별, 시기별 등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접종 완료 현황과 일일 잔여 백신에 대한 처리 현황과 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계획에 연동한 여주시 백신 접종 계획대로 진행 시 여주시는 국가에서 말하는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6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이런 제한에서 제외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을 정상화한다. 여주시도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접종 완료자, 다중이용시설 이런 기준에서 제외되고 정규활동 시 1차 접종자도 정규예배 참석 기준에서 제외된답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 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신 인센티브제에서 여주시는 별도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인센티브는 금전 인센티브와 비금전 인센티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금전 인센티브 위주로 인센티브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금전 인센티브도 일부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11월 전까지는 또 하나의 최선의 코로나 대응 방법은 방역에 강하라고 생각합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않으면 확진자는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K방역은 방역 3T,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의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검사 확진하는 테스트, 역학 추적하는 트레이스, 격리 치료하는 트리트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한 K방역 모델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중 테스트로서 정부는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적 방법으로 여주시와 서울대는 신속 PCR을 보조용으로 추가로 운영하고요.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로 보조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신속 PCR 검사법을 시행함으로써 인근 지자체에 비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으로 설왕설래하는 내용은 과연 신속 PCR 검사가 불법이며 미승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주시 신속 PCR 검사가 불법이라면 여주시장 관계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중앙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가 불법의 소지를 알면서도 불법에 방조자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불법이 아니고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것이 가짜뉴스라면 이런 가짜뉴스에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지 않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 PCR 검사가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비가 투입되고 있기에 중간중간 자체 점검을 통한 피드백이 필요하며 계속될 사업인지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일몰될 사업인지 그래서 일몰 시기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사 현황과 시민들의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속 PCR 검사 정책에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일몰 시기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혹 일몰 시기를 염두에 두신다면 의원들과 상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사람의 생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신으로 코로나를 막고 만약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셀트리온 치료제 등을 통하여 나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피해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전 국민의 삶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시청하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가 운영하는 최백은 TV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 회복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은 2위의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에 98% 정도에 접근해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 중 수출, 외환보유고, 고용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소비 지수의 회복이 특히 더딥니다. 영업금지, 영업제한, 인원 제한 등의 사유로 소비가 진작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손실보장, 이익공개제를 준비하며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의 크기는 모두에게 고르지 않습니다. 중산층이야 취약계층, 영세노민, 영세농민, 영세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실직자 등에게 고통이 가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여주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경기도 지자체 중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편적 재난지원지급을 선포했고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정부도 코로나 민생 보릿고개 극복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였고 지금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여주시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대응 중 가장 만족하는 정책으로 결과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으며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3억 미만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었으며 비교적 매출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인당 10만 회를 현금 지급한 일본은 아직 10%도 다 소진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가에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소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 유발효과도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었고 30%나 되는 추가 소비를 이끌어냈다는 KDI 조사도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온 여주 시민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차 여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필선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법적 소양과 객관적 사실로 늘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시는 유필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접종 연령대별 시기 등 구체적 계획과 현재까지 접종 완료 현황 및 이를 잔여 백신의 처리 현황, 아울러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면 늘 개인보다는 다중을 먼저 생각하고 민주적 법치에 근거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필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31일 기준 여주시 접종자는 1만 741명으로 접종 대상의 24%에 해당하고 이는 전국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 18.3%보다 높은 비율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률이 높은 미국, 이스라엘 등은 금전 또는 비금전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일정 비율의 접종률이 달성되고 나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센티브 등 방역협조 시민에 대한 혜택을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말하는 집단 면역 달성 수준까지 최대한 빨리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분기는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2분기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였고 3분기는 18세에서 59세 대상자 등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 77%가 접종 완료하였고 전혀 백신은 접종 후 예비 명단에 등록된 대상자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국가에서 추진한 집단 면역의 도달 기준은 인구 70% 이상으로 집단 면역은 면역을 가진 개체 수가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없는 개체에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백신 접종률은 5월 30일 대상
30일 대상자 기준으로 24%로 이는 경기도의 18.1%, 국가의 18.3%보다도 훨씬 앞선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접종률을 높여간다면 여주시는 국가에서 말하는 11월보다 한 발 앞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접종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속 PCR 검사가 불법이며 미승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불법이 아니고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런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본 질문에 답변 드리는데 여러 가지 좀 당혹스러운 점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속 PCR은 불법이 아니며 미승인 제품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01호로 승인된 제품입니다. 의원님 답변에 앞서 신속 PCR 정책에 대한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고 제50일에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김영자 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함께 불안감을 느끼실 시민 여러분께 신속 PCR 검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적시와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주시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라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저는 방역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여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월 23일 코로나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2월 25일부터 전국 최초로 읍면동장 영상회를 통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교통망이 좋아서 타 지역의 확진자와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19가 여주를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속 PCR 검사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0년 7월 24일 긴급 사용 승인된 9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의료기기법 제46조의 2에 의해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 사용에 준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식약처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마련됐으며 2016년 지카 바이러스 당시 처음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 3월 9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잘 모르고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신속 PCR 검사는 법에 명시된 제도에 의해서 추진한 적법한 행정행위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 제품을 검토한 이유는 작년 12월 3차 팬데믹 당시 가장 확실한 방역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충족하는 것이
긴급 사용 승인된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주시에서 신속 PCR 정책을 펼치면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미승인 제품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인터넷으로 1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혹이 있다, 의심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몇몇 소수의 시민들께서는 오늘 이 답변을 끝으로 다시는 같은 주장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의 정책을 믿고 따라주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흔들리고 동요하지 않도록 분열의 선동을 멈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속 PCR은 적법한 행정행위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언론과 소수 집단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경우 불보듯 뻔하게 공방전이 시작될 것이고 그걸 바라보시는 선량한 시민은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심리적 안전과 안정을 위해 적극적 대응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일부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 공공행정이 일일이 대응한다면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일반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답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근거 없는 의심과 의혹 제기는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별 문제 없이 접종 진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가짜 뉴스로 인해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을 보이는 등 시민의 안녕과 직결되는 가짜 뉴스의 파장을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2만 여주 시민께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극소수의 시민이 우려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불법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주기적 검사, 백신 접종 등 여주시 정책을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현재 신속 PCR 검사 현황과 시민들의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속 PCR 정책에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1년 5월 30일 기준 신속 PCR 총 검사 건수는 89,309건이며 결과값에 특이사항이 없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로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특이사항이 발생한 나머지 99건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발빠르게 대처함과 동시에 보건소 검사를 실시한 확진자의 진단 후 방역 절차대로 조치하였습니다. 약 9만 건의 신속 PCR 검사는 어떤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만큼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월 11일에서 12일 실시한 신속 PCR 검사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신속 PCR 검사에 만족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은 신속 정확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감사하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조사 결과와 제출 의견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은 또한 향후 신속 PCR이 일몰 시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일몰 시기를 의원님들과 상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면 5월 31일 기준 여주시 접종 대비 접종률이 24%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예를 들어 30%의 인구가 접종을 완료한다거나 또는 50%의 접종 완료 등의 기준에 대해 타 국가의 사례를 보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일몰 시기를 협의하겠습니다. 의회와 협의 없이 신속 PCR을 추진하거나 일몰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2차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경향신문 2020년 9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당 직접 소요 비용이 4,781만 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확진자 수 100명을 기준으로 47억 원이 소요되며 만약 47억 원을 확진자 치료 비용이 아닌 여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신속 PCR로 사전 검사비로 쓸 경우 33만 명을 검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외양간을 먼저 고쳐서 소를 잃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주 시민을 위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지원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보장이라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신속 PCR 검사를 통해 상인들과 시민들의 호응 속에 안심 5일장을 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5일장을 쉬지 않고 개장한 것뿐이지만 그 어떤 경제적 지원보다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비단 저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여주시 안심 5일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수범 사례로 소개도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 매출과 톨게이트 이용객 수 등 변동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생성되면 의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타깝게도 이천, 양평, 여주 등의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권이 특이 발생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에 여주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신속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 PCR을 통해 여기 계신 분들의 가족 또는 지인일 수도 있는 무증상 깜깜이 감염자를 한 명이라도 더 빠르게 찾아내서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여 시민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주시는 유필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여주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맞춰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선도적으로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 움츠려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 협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시민들께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주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소득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여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부터 추가적인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지원 대상 및 규모, 방법 등에 대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께서 여주시 지역 공동체의 건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도 적극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시정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행정의 중심에 늘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18시까지 여주시 74세 이하 어르신들의 백신 사전 예약률은 8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 80%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앞으로 백신 접종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좀 준비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두 가지나 에서 세 가지 정도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관계 확인 차입니다. 신속 PCR 검사의 그 검사 정확도가 네. 그 설왕설래되고 있어요. 네. 정확도가 아주 낮다라고도 하고 또 엄청 높다라고도 하고 서울시에서의 그 자가진단 키트 그 검사 정확도와 비교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알고 있는 팩트를 좀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과학적 자료에 따르면 여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신속 PCR 제품은 특이도 100%, 민감도 100%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분을 걸러내는 힘도 100%고 질병에 걸리지 않은 분을 걸러내는 것도 100%라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지금 자가진단 키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품의 경우 몸에서 항체가 형성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 PCR은 항체가 형성되기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으로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10여일이 넘는 것으로 보면 여주시의 신속 PCR의 효과는 거의 전국 최고라고 말씀 올리겠으며 따라서 신속 PCR의 검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반 PCR
그 민감률, 네, 민감도 특이도. 예, 민감도 특이도도 뭐 98, 100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 네. 신속 PCR 검사도 일반 PCR 검사와 민감도 특이도에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 여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PCR은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PCR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속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PCR보다 훨씬 빠르게 검사에서는 1시간, 통보까지는 2시간 이내 하기 때문에 신속 PCR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PCR법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검증된 데이터 이런 건 확보하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정식 허가 제품 내용에 있는 것으로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그 혼동스러워하는 대목이에요. 신속 PCR 검사는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불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사항은 이게 긴급 사항의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요. 코로나19가 일반 병원체처럼 반복적이었다면 정부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을 것인데요. 지금 코로나19는 그러한 기준을 벗어난 긴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주시가 하는 행위가 의료적 행위냐, 예방적 행위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주시가 하는 행위는 예방적 행위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 위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요. 네, 2021년 3월 9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네, 그 특별법에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제도화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또한 의료기기법 제46조 2항에 의해서 46조 2에 의해서 네, 감염병 발생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네, 일반 사용에 준해서 네,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네, 네, 이것을 토대로 응급실이 아닌 네,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도 긴급한 상황이라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긴급한 상황이라면은 네, 일반 사용에 준해서 네,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나 경기도재해대책본부 네,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네, 이 PCR 불법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유권적으로 공문으로 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재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행히 신속 PCR 검사가 만약에 여주시에서 지금 좀 적게 나오면은 경기도에 비해서 1,000명당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면은 네, 신속 PCR 검사를 했으니 네,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구나 하면서 좀 홍보하기가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이유인지 중간에도 있다가 하위권에 살짝 또 가 있다가 네, 최근에는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신속 PCR의 정확도도 좋고 네, 합법적이기도 한데 실제적인 실익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 PCR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러저러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1,000명당 확진자 수가 네, 상위권에 최근에 랭크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실익, 성과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저기 일반 임시선별소 가서 네, 검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라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선택의 폭을 다양화시켰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하나의 검사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본부에서 하는 그러한 방법도 갖고 있고 여주시 독자적인 방법도 갖고 있다. 두 방법의 큰 차이는 여주시는 검사하자마자 빠르게는 1시간 정도, 늦어도 2시간 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주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검사소까지 가져갔다가 다시 검사한 이후에 확인을 해주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12시간에서 많게는 48시간이 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래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인근 시군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약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면 인근 시군과의 우리의 경제적 연관성이 엄청 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물류단지와의 관련성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쪽의 경우에는 한 400여 명 이상이 늘어날 때 여주시는 한 6, 70여 명 정도의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 감염률을 갖고 있냐면 한 명이 단 한 명을 감염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별다른 중간에 우리의 방역 대책이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으로 볼 때 단 33일 만에 80억 명이 전체가 감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 한 명의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요. 여주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없다 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늘어나면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 드린 내용에서 이런 경제적 효과가 대단하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아주 장기간 동안 여주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요. 시장님, 그때 현상이 네네. 그때 현상이 인근 시에서 여주로 밥을 먹으러 올 정도로 이 여주 내 경제적 활동은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그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면서요. 제가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질병에 대한 방역의 측면, 예방 접종의 측면, 치료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방역에서는 세계 1등 국가를 가고 있고요. 네. 예방 집중률, 예방 접종 신청률이 그 정부 목표 70%보다 훨씬 올라가 있는 거고요. 여주시는 네, 네. 그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네. 여주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치료제는 이미 나와서 그 셀트리온의 레키준항가가 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가로 수출이 있다고 하고요. 치료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11월 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일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보릿고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백신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접종 예약률 및 접종률을 높여가자. 네. 그래서 9월 전국민 1차 접종 완료, 11월 전국민 2차 접종 완료로 네. 집단 면역이 형성되도록 하자. 네. 확진자는 치료제로 치료하고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전에 방역에 강화하는 원칙을 튼튼히 틀어주고 진행해 나가자. 네. 방역의 모범을 이룬 여주 시민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취지 및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차 여주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것이 현재 여주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집중적 정책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꼭 어둡고 긴 터널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연대 협력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